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여당이 진통 끝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했고요. 또 야당은 이달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야 지도부 개편, 그 전망과 변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상 초유 집권 첫 해의 비대위를 이제 꾸린 국민의힘인데요. 시작부터 여러 암초들로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그 예고했던 대로 이준석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이 때문에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됐다는 그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3일 이준석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이 기자회견 전에 과연 두 사람 간의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서로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설득할 카드가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에게 지방에 있다라고 얘기한 건 일단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을 피력한 건데, 네. 정치라는 게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주호영 위원장이 직접 지방으로 내려와서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찾아가면 안 만날 도리는 없죠. 만남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과연 이준석 대표를 설득할 수 있을까? 네. 설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고요. 네. 오늘 당장 나온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국민의 한 46% 정도가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한 34%가 기각될 거다라고 예측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별로 불리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칼을 빼들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다시 뒤로 물러설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설득할 그런 카드가 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준석 이제 전 대표가 됐네요. 전 대표가 여기서 물러설 수 있는 이른바 퇴로를 열어주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 초면은 그 6개월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풀리면 그때 제2의 기회, 그걸 충분히 만약에 보장을 해준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도 물러설 명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퇴로라는 건 6개월. 퇴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이번에 퇴로라는 거는 바로 네. 그런 점이죠. 가처분 신청 저거 사실은 받아들일 가능성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각이 될 거다? 그렇죠. 네. 기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거 부분에 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아마 상당히 좀 약간 다소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철회하는 대신에 대신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를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풀린 이후에 한다든가. 다시 재도전할 수 그렇게 있는 되면 기회를 준다. 재도전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그 당원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전당대회가 하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설득할 카드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네. 그런 부분에 이제 이른바 그렇군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 사이 어느 지점에서 저는 대화가 가능하다. 근데 지금 그냥 다짜고짜로 만나서 해결될 건 아니고 네.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과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뭔가 물밑에서 좀 대화를 하면 네.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처분 신청이 이제 기각될 것으로 이제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네. 법적 대응에 어쨌든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나선 상황인데 하지만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던 인사들이 지금 많이 좀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해서 이게 좀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대응과 이준석 전 대표 계열들이 줄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일종의 진영이죠. 거기서 이탈하는 현상 같은 건 전 그건 관계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 별 다른 거니까. 거고요. 네. 결국 이준석 전 대표의 동력이라고 한다면 당원들과의 대화, 여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론이 이준석 전 대표한테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것도 그건 법률적인 판단은 아니거든요. 네.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 이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여론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여론전에서 지금까지 비교적 저는 성공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처분 신청 기각이라는 사태로 인해서 푹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준석 전 대표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보건대 아마 좋은 카드를 내밀면 받아들일 텐데 그 카드가 좀 신통치 않으면 그러면 뭐 계속 지금처럼 법적 대응 플러스 정치적 대응까지 계속 가겠죠. 네, 여론조사 결과 이제 인용 가능성을 더 이제 높게 뭐 여론조사에서 이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 회생의 뭐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젊은 세대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 조직을 위해서 네가 조금 억울하다도 지금 참고 넘어가는 게 나중에 너희들 기회가 있다라는 게 사실 기성세대의 논리거든요. 또 그게 이제까지 먹혀왔던 건데 네. 요즘 젊은 세대는 좀 다릅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또 민주당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비슷하거든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당원 당규에 따라갖고 너는 대표 등록이 안 된다 해갖고 기각했으면 사실은 옛날 같으면 조금 어필하다가 주저앉을 텐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끝까지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정치로 싸웠던 거거든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드랍시키는 것, 이건 정의가 아니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젊은 세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 그 선상 위에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그렇게 되돌리기는 사실은 기성세대의 논리로서 이게 되돌리는 게 맞다, 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 저는 굉장히 조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 점에서 이미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법적 대응을 저는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각자 그렇게 좀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대표 법적 대응에 대해서 좀 말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용 가능성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그동안에 이제 발표한 걸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정미경 전 최고위원 이 두 사람은 이게 인용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네. 그 SNS 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이나 아니면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이 인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보면 여하튼 나는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당인, 국민의힘이라는 당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받아들여지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여하튼 당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받아들여지면 더 엉망이 되는 거고 기각이 되더라도 이준석 네. 전 대표가 뭐 납득을 하겠습니까? 응?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힘에는 타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말리고 있는 건데 저도 이준석 전 대표가 그냥 아무런 빈손으로 뭐 이걸 철회할 가능성 윤리 징계나 아니면 비대위 체제 뭐 이런 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준석 전 대표의 퇴로가 그럴듯한 게 만들어져야 이준석 전 대표도 물러서는 거지. 네. 지금 이대로는 물러서지 않죠. 네, 그런 네. 점에서 본다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잘 그런 카드를 만드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인가. 여기에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저는 뭐 인용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반반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당대표라는 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뽑는 거거든요. 근데 전 당원 투표로 뽑은 당대표를 그 하위 기구인 상임정국위원회가 비상사퇴하는 이유로 해임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걸 그냥 인정하게 되면은 가령 이제 비슷한 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계엄령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계엄령 선포라는 건 뭐냐면 경찰력만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네. 비상 상황으로 생각해갖고 이제 군을 투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비상 상황이라는 게 뭐냐? 굉장히 축소해서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이 돼야지만 이 국정과 국정의 안정이 유지되지 이걸 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뭐 아무 때나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계엄령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사실 이런 것도 어떤 정당의 어떤 민주적인 어떤 그 운영 과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법원에서 좀 법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인용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비대위는 이제 인용 가능성은 이제 낮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비대위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 안에 구성이 될 것 같은데 그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배제론과 또 재신임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초반에는 당원 당규상 당연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가 최근에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또 조금 다른 기류로 말을 바꿨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이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비대위에서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윤핵관을 배제할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규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여론은 윤핵관을 배제하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니까 정치적으로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그래서 빼는 쪽으로 좀 그 주호영 위원장은 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 네.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빠지더라도 다른 아마 윤핵관이 틀림없이 비대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지 윤핵관 자체를 지금 그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식의 그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 초기고 정권 말기도 하고 정권 초기인데 네. 윤핵관이 한 건 어쨌든 지금 말이 윤핵관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핵심 그 측근 코어 그룹 아닙니까? 네. 그걸 완전히 당 비대위에서 배제하고서 정치를 한다? 저는 그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 봐서는 이제 권 원내대표 스스로 결단을 내릴 것 같지는 않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이제 저게 바로 문제인데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권성동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되는데 본인은 안 물러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에 이제 당연직이니까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수습을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당원들한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네.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저거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네. 보기에 그거는 국민의힘으로서 굉장한 부담이죠. 그렇다고 지금 원내대표를 당연직에서 배제할 방법도 없어요. 아마 그 지점에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뭐 이 비대위가 저는 초반부터 일반 국민들한테 전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혁신을 할 것이며 어떻게 그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결단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 비대위의 뭐 어떤 혁신성 뭐 이런 것도 반감이 될 것이다.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네, 또 비대위 활동 기간과 전대 시기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당권 주자들과 친윤계는 조기 전대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조기 전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비대위를 왜 하고 있냐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봐도 국정감사도 있고 예산 결산 심사도 있고 정기국회 기간에는 그 전당대회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정기국회 기간에 집권당이 그것도 윤석열 정부 첫 해의 정기국회입니다. 네. 그때 집권당이 전당대회에 정신이 팔려서 대표를 뽑는다는 전당대회에 정신이 팔려서 그 부분에 뭐 본인들은 뭐 투트랙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국민적 눈높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민들은 이 사람들은 당권 경쟁에만 몰입해 있지 국정은 팽개친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민주당이 그런 공격을 할 거예요. 네. 아마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 저 말이 맞지. 아니 세상에 첫 정기국회에서 자기들 저 대표 뽑는다고 전당대회 연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아마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정기국회는 끝나고 전당대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기국회 끝나면 12월입니다, 바로. 네. 그러면 12월부터 해서 뭐 글쎄요 내년 1월 전당대회 소리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아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은 양보를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시기는 사실 그들만의 관심이죠. 국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지금 뭐 전당대회를 빨리 하냐 아니면 두세 달 만에 하자 또 뒤로 미루자 하는 것들은 어쨌든 뭐 안철수 그리고 나경원, 김기현 의원 같은
그 후보자들. 당권 예. 후보자들만 이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은 뭐 그게 2달 뒤에 하든 넉 달 뒤에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번에 집중호우 같은 재난 상황 거기다가 이제 경제도 안 좋고 또 외교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집권당이 어쨌든 몰입을 해갖고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게 국민들의 뜻이고 그런데 만약 전당대회 시기 갖고서 또 논란이 되면 그거 하나하나가 자기들 그 당권 싸움이고 자기들 이해관계만 그 챙기는 그런 집권당의 모습이다라고 갖고 굉장히 그 여론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문제는 비대위의 결정에 모든 정치인이 그 내부 정치인들이 맡기면 되는 겁니다. 비대위가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동반추락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오늘 그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 사진 좀 잘 나오게 비나 좀 왔으면 좋겠다는 김성원 의원의 실언이었는데요. 카메라 앞에서 이런 실언이 나왔습니다. 곧바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잘 아시다시피 정말 여권으로서는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런 실언 하나가 요새 사실은 이 수해 문제가 얼마나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네. 더군다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지금 수해 복구 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갔는데 네. 그런 데를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가서 저렇게 뭐 거의 재뿌리는 듯한 네. 발언을 뭐 아무리 사과를 했다고 할지라도 저건 다시 거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런 부분이 다시 굉장히 뼈아픈 실책 뭐 그렇게 될 텐데 결국 저런 발언들이 나오게 된 거는 이 집권당의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정권 교체를 하고 나니까 5년 만에 그러니까 정말 이 해이된 상태다. 이 기강이 아마 그런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비대위원 후보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발언으로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어쨌든 최근 보면 집중호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실언들이 정부 여당 대통령실부터 다 나오고 있거든요. 가령 뭐 첫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두고 대통령 계신 곳이 곧 상황실이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한 거라든가 또 오늘 아침인가요? 그 한 총리가 이거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는 벙커하고 사실 비슷하다. 지하벙커 같다. 근데 사실 지하벙커 같을 수가 없죠. 지금 옛날 청와대에 있던 지하벙커는 그게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의 공습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이제 핵 공격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지은 거거든요. 그거 하나 지으려면 수백억에서 아마 1천억 이상의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런 그 지하벙커하고 아크로비스타의 민간 아파트하고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볼 때는 약간 좀 말장난 비슷한데 거기다가 오늘 저런 발언까지 터지면은 그거 네. 하나하나가 네. 참 그 여권을 더 이렇게 그 궁지로 몰고 어떤 대통령의 수습 능력 같은 것들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안 좋은 발언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당권 경쟁이 한창 진행 중인 민주당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친명계의 그 독주로 판세가 지금 굳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여기에 최근에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찰 출석 통보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됐을 경우에 이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이 흐름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좀 뭐 관측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대명이도 확대명이 다 똑같은 말인데 어대명이란 분위기가 확 퍼진 거는 어쨌든 이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재명 그 의원을 지켜야겠다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반영됐기 때문에 어대명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 한 75%가량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조금 더 그 사법 리스크를 좀 추가하는 어떤 그 팩트가 나왔다 그래갖고 흔들릴 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그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에는 조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곧 아마 이제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표가 될 텐데 네.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고 이렇게 당심하고 얼마나 괴리가 나느냐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굉장히 그 재밌고 눈여겨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사법 리스크가 대세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그렇죠. 아니 저도 큰 흐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전시킬 만한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 간에 무슨 단일화를 하더라도 반전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다소 영향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가 이제 경찰이 예고한 그 일단락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주면은 뭐 대개 한 16일 정도부터 20일 정도까지 아마 그 어간에 이제 경찰이 이 부분을 발표를 할 텐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거는 뭐 이미 상당한 부분의 그 증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뭐 기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김혜경 씨만 기소를 한다든가 뭐 이렇다면 뭐 영향이 좀 줄어들 것이고 네. 이제 이재명 의원의 포함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겠죠. 근데 설령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현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민주당의 당원 80조 기소되면은 당원권이 정지된다. 요 이제 그 개정의 현재 그 찬반이 아주 그냥 강하게 쟁점 사항인데요. 이재명 방탄용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지금 팽팽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 조항을 바꾸려면은 뭐 일찌감치 바꿨어야죠.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명분이 없죠. 만약 그 얘기는 결국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검찰을 잘 활용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야당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건 어쨌든 정권에 따라가고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그 의도가 드러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정치적으로 보면 명분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바꾸는 거는 지난번 서울시장하고 이제 부산시장에서 민주당이 참패했을 때 그 참패의 그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은 당원 개정부터 있습니다. 원래는 그 민주당 당원에는 그 본인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규책 사유로 저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면 거기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서울하고 부산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시 이낙연 대표가 그 당원을 바꿔갖고 후보를 내기로 바꾸고 그리고 후보를 냈다가 참패했고 이것이 결국 1년 뒤에 그 대선 패배로까지 이어진 건데 그런 걸로 보면은 명분 없이 이렇게 당원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보면은 좋은 선택은 아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마당에 바로 이 당원을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대표나 아니면 최고위원 중에서 앞으로 기소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재명 의원 아닌가요? 왜냐하면 워낙 여러 건이 지금 검찰과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중에 뭐 하나라도 기소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바꾼다? 지금 이 전당대회 기간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본인은 아무리 부인하고 그다음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부인을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그래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당원 개정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시점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려면 진짜 미리 바꾸든가 아니면 나중에 바꾸든가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소위 이재명 대표가 되는 그 민주당의 전체적인 흐름이 국민 눈높이와 점점 괴리가 벌어지는 첫 단추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재명 의원의 이 사법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 경우에도 그 일반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과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가치 그것이 이제 점점 떨어지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국 시즌 2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거든요. 네. 아마 민주당이 좀 조심해야 될 대목인데 벌써 그 조짐의 하나로 이 당원 개정 안건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할까요?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사상 초유의 그 비대위입니다. 집권당이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비대위를 만들었죠. 민주당 이미 비대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내 제3당인 또 정의당 역시 비대위입니다. 그렇죠? 국회에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1, 2, 3당이 네. 모두 다 비대위입니다. 비대위라는 얘기는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비상이 관행화된 여의도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예전에 그 YS 때는 상도동계, DJ 때는 또 동교동계, 그다음에 뭐 친노, 친이, 친박, 친문까지
모든 정권은 다 그 대통령을 만든 핵심 측근 정치인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말기에 가서 이게 핵심 측근 정치인 그룹이 문제가 되지 이렇게 정권 초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주 논평을 출범 100일 만에 계륵이 된 윤핵관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일이 아마 이제 출범 이제 100일이 되는 그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체제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 등 민주당의 전대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